네, 양회정 씨도 검찰에 자수하면서 유병헌 씨의 핵심 조력자들 모두 검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양회정 씨도 모른다네요. 네. 5월 25일 이후 유병헌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력자, 핵심 조력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 유병헌의 마지막 행적은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정식 호바 범죄연구소 소장 김광산 변호사, 이만수 사회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만수 기자, 네. 양회정 씨 일단 오늘 구속 안 해야겠다라고 해서 자수했는데 일단 네. 하루는 구치소에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회정 씨가 검찰에 자수를 하면서 자수를 한다면은 선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 자수했던 김엄마라든지 양회정 씨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약속대로 조사 뒤에 바로 귀가를 시켰거든요. 예. 네. 근데 양회정 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이례적이었죠. 어제 자수한 이후에 구치소에서 재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체포영장을 일단은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면은 안 풀어주고서 구치소에서 재웠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서 재운 건 아니고 그 원칙에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다만 조사 중에 범인 도피 혐의 말고 다른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양회정 씨에 대해서 다소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구치소에 재웠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네. 검찰 입장에서는 좀 얄밉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이 두 오르겠죠. 번이나 네. 눈앞에서 놓쳤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네. 금수원 만여 명 투입했는데 거기 있었다고 하니 네네. 다른 데도 아니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부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양회정 씨가 6월 11일과 12일 더군다나 초유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쵸. 말씀하신 대로 사람도 사람이었는데 1박 압수수색을 2일로.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탐침봉까지 동원해서 지하 벙커를 찾겠다. 네. 굉장히 떠들썩하고 요란법석했는데 일단 양회정 씨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때 나는 금수원에 있었다라고 하하. 밝혔고요. 예. 네. 물론 이게 어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하나의 전략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있었는지. 금수원에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잠시 뒤에 네. 따져보겠습니다. 네, 공 교수님. 네. 검찰 조사에서 양회정 씨가 남은 마지막 퍼즐인 줄 알았는데 유병헌 씨의 마지막 행적을 모른다. 또 돈가방의 존재와 행적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진술을 어디까지 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양혜정 씨의 행적이 네. 명확히 밝혀져야 양혜정 씨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혜정 씨가 주장하는 대로 24일 날 유병헌 씨를 보고 그 이후에 유병헌 씨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네. 25일 날 저녁에 검찰이 들이닥치는 걸 보고 거기서 또 연수원에 검찰이 또 왔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도망을 갔다라고 네. 한다면 결국은 이제 유병헌 씨 사인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진술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시간적인 좀 빈 공간의 시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의 시간의 행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양혜정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될 거로 보여지는데 예. 이 양혜정 씨는 아마 유병헌 관련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사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원래부터. 네. 또한 아마도 노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검찰에서 관심을 또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양혜정 씨가 유병헌 씨의 측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유병헌 씨가 로비 관련 또는 비리 관련 정보들도 상당히 갖고 있을 거로 보여지고 그 정보를 이 양혜정 씨가 잘 알고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물어본다라면 아마도 유병헌 씨 사망과 관련된 진술보다도 예.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혜정 씨는 아마 더 함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예. 만약에 지금 이제 양혜정 씨가 금수원에 있다 나왔잖아요. 예. 그 네. 얘기는 역시 이 사람도 열성 신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기가 유병헌 관련 비리나 어떤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네. 부원파로부터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수하기 전에 금수원 내에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이 아마도 이 체포 영장을 구속을 그러니까 구속은 아니지만 체포 기간을 좀 늘려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일단 돈가방 1번, 2번, 3번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저는 이 돈가방 문제와 함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어찌됐든 핵심 조력자라는 게 역할의 핵심이라기보다는
너는 어찌됐든 우리 회장님 옆에 있어 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좋습니다. 검경 나타났으니까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70대 노인을 산속에다가 그냥 버려놓고 자기는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금수원으로 갔어요. 그럼 금수원에서는 아이고 잘했어. 그럴까요? 아니 왜 70대 노인을 산에다 놓고 와. 빨리 가서 어떻게든 이분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난 몰라요.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단 부분. 뭐 양효정 씨가 체포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일단 유병원 사체에 대한 사인 규명, 네. 또 사망의 시기, 그게 언제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유병원 회장과 어떤 도피 경로, 그리고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컨트롤 타워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유병원 회장의 어떤 은닉 재산이랄지 그걸 네.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양효정 씨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실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네, 가장 네. 이제 의문나는 것 중에서 양효정이 24일 날 5월 24일 날 유병원 회장을 처음 보고 이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날 나왔다는 것인데 사실 이게 뭐 과연 양효정 씨 진술이 어느까지 진실이고 어느까지가 정말 진실이 아니냐 그거 밝히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네. 검찰 자체는 어차피 이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파악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양효정 씨가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또 국과수에서 발표하고 검찰에서 발표한 어떤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 믿는 걸 전제로 얘기한다면 네. 양효정 씨가 5월 20일 새벽 3시에 CCTV에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검찰 결과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신모 씨하고 실제로는 유병원 씨가 같이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도피를 했고 도피한 다음에 전주 들렸다가 이제 금소로 왔는데 그러면 지금 양효정 씨를 추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어느 때까지 유병원 씨가 같이 있었냐는 건데 본인 자체는 사실 5월 24일 날 잘 자라고 하고 내일 비가 오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양효정 씨 말을 진술이 실제로는 신실할지 그런 진술과 종합해 보면 사실은 신빙성은 있어요. 근데 과연 공모해서 짜고 그랬느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돈가방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결국 검찰 자체에서는 그 양효정 씨 어떤 진술에 의거해서 또는 조력자들 진술에 의거해서 사실 수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결국은 이제 양효정 씨 그러한 진술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도망 나왔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최측근 측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병원 회장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추측해보건데 다시 순천으로 갔을 경우에 본인이 또 검거될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러한 측면에서 양 회장이 돌아가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검찰에서 조사해야 하는데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면 예. 결국은 조력자들의 진술에 검찰이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것을 현장 검증이랄지 어떤 휴대폰 추적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반드시 검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만수 기자, 양회정 씨가 이 검찰에 자수하기 직전에 한 시사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덫이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렸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이거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후 맥락을 좀 살펴봤더니 그 20억 돈가방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에게 어떤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그 이 돈 때문에 20억 때문에 자기가 유병원 회장에게 뭐 어떤 위해를 가했다라는 네. 의혹. 그 의혹 때문에 우리가 그 폐륜 종교 집단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 부담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자기가 자수하는데. 예. 네.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과연 양혜정 씨가 순천을 떠나면서 그 이후 2, 3일 내에 전부 다 잡히잖아요. 같이 내려갔던 사람들이. 네. 그리고 유병원이 혼자가 남겨졌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그렇죠. 양효정은 분명히 알았어요. 네,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금수원에만 있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유병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조금 가볍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중에 그 나중에 금수원으로 온 뒤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유병원을 찾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작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금수원 내에 숨어 있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 숨어 있었던 건지 직접 데리고 가서 현장 검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검찰이 좀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만이 그런 네. 의혹이 다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수원에 있다가 양회정이 실질적으로 유병헌 회장을 구하러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예. 네. 그대로 금수원에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양회정이 어떠한 유병헌 사망과 관련성이 전혀 없게 되겠지만 유병헌이 정말로 순천에 구하러 갔다랄지 양회정을 만나러 갔다고 한다면 사실 사망과 관계에서 유병헌 양회장과 관련성이 엄청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타살이냐 아니냐 또 현장에 있었던 어떤 금원의 행방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글쎄요.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로 그 조력자라면 이분이 도망 다니는 것도 조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라는 건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모신다는 사람이니까 네. 유 회장을 도망 다니는 거를 하지만 그 위험한 곳에서 혼자 있다가 죽지 않게 만드는 거. 그래도 결국 죽었잖아요. 제일 조력을 못 한 거예요. 죽었더라도 그 죽음까지 확인해야 되는 게 사실은 최측근의 몫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찰과 양혜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동안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픽 보시죠. 자, 먼저 5월 3일 양회정은 김엄마의 전화를 받고 유병헌 씨를 벤틀리 차량에 태워서 순천 송치제로 이동을 합니다. 자, 5월 4일 이후에 순천으로 내려온 뒤에 벤틀리 차량을 이용해서 순천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김엄마와 함께 금수원과 순천을 오가면서 뭐 유기농 음식 조달하면서 지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4일 이후에 행적도 계속 나와 있고요. 네, 5월 24일에는요, 밤 8시 30분경에 마지막으로 유병헌 씨와 대면을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본인은 별장으로부터 우리 그 취재 기자가 전해오기로는 300m 직선거리로 정도. 300m 정도 떨어진 인근 소망연수원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문제의 25일 새벽 달아나는 시간이죠.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치자라 승용차로 전주로 갔답니다. 이때 시간적 한 2시간의 공백이 있는데 이거는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제를 만나서 회장님 구하러 가자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리고 전주 장례식장에 차를 버리고 마치 자기가 유병헌인 것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네, 그 뒤에 변장을 위해서 또 다시 머리를 다시 염색한 뒤에 9시경에 전주에서 금수원으로 돌아왔죠. 6월 예. 11일부터 12일 사이 검경이 만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금수원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결국 검찰이 이 금수원 안에 있던 양회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제죠. 7월 29일 양회정이 검찰에 자수를 하면서 기나긴 도피 행렬은 막을 내렸습니다. 예. 자, 벤틀리 차량을 타고 순천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벤틀리가 도대체 몇 대나 됩니까? 저는 몇 대 못 봤거든요. 그거를 별로 없죠. 예. 사실은 그 수입차고 굉장히 눈에 비싼 확 띌 차니까. 텐데. 예.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사건이 됐으면은 그 당시에 검경에서 유병헌 씨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네. 그분의 차량이 있으면 차량이 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심 갖지 않았다? 이게 참 이상하죠. 예. 네.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병헌 씨 관련해서 수사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별장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유병헌 씨가 그 안에 있었음에도 그냥 나왔다는 점, 아무도 안 세우는 점도 마찬가지고 연수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양 씨가 네. 분명히 안에 있었고 차도 옆에 있었어요. 확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갔고 역시 금수원에도 뭐 1만여 명이면 그 적은 인원이 아니죠. 엄청난 네. 인력인데 투입해 놓고도 결국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 씨를 검거를 못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걸 보면은 양 씨 진술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네. 그 중에 보면은 양 씨 진술 중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금 겁니까? 금수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 씨를 금수원에서 보호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범인 도피 은닉인 거죠. 예. 그 관련자. 이 사람이 아마도 그 조력자들, 유병헌 씨 조력자들에게 어떤 언론 대응이라든가 법률 조력을 해준 사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인자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 밑에 참모급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을 일단 잡아야 여러 조력자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컨트롤 타워 같아요.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수원에서 양혜정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수원에 가방 1, 2, 3이 있다라고 다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다 썼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불법 재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금수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혜정 씨가 진술한 부분들 중에서 검찰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에 초점을 두어서 특히 금수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인물들은 금수원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도피하는 사람이 적어도 10억이 되는 돈을 한꺼번에 다 썼다. 글쎄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 검경의 수사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회정 씨 2번 놓친 셈이 됐잖아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뭐 일치된 의견이죠. 근데 사실 5월 네. 4일 날 벤트리를 타고 순천 시내를 배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벤트리라는 차량이 뭐 서울에는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지방에는 사실 많지 보기 않을 드문 거고요. 차일 그렇죠. 텐데. 더군다나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틀리 타고 다니면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4일 날 순천 시내를 배회했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고요. 또 가장 이제 그 검경 부실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5월 24일 날, 5월 4일 날 순천 내려가서 벤틀리 차량 가지고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5월 24일 날 순천 별장에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시간차가 거의 한 20일 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검찰이 유병헌을 쫓는데 사실 정보의 차에 있어도 한 20일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걸 보면 검찰 자체가 사실 유병헌이랄지 유병헌 조력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 조력자의 어떤 내부 정보에 의해서 사실 5월 24일 날 급습을 하고 5월 25일 날 결국 별장까지 급습을 한 건데 체포하러 네. 간 건데 결국 눈앞에서 다 놓친 거잖아요. 예, 눈앞에서 놓친. 그렇죠. 예. 어떤 검찰과 경찰의 어떤 수사 공조에서 굉장히 문제 있었다는 것만 다 드러난 거고 또 저도 뭐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별장 안에 있는 비밀 그 벽장까지도 놓치고 또 네. 2차 금수원 수사에 갈 때도 정말 그건 범죄인이 예, 도망가는 알겠습니다. 범죄인이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그걸 변호사님, 놓쳤다는 그런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질문드리죠. 검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검찰 수사관의 검사라면요, 제일 지금 화가 나고 제일 꼭 집어서 야 이거는 너 거짓말이잖아라고 하고 싶었던 거는 6월 12일일 겁니다. 11일, 12일. 그날은 검찰이 대규모로 금수원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었대요. 그럼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걸 거짓말 치면은 이것만큼은 밝혀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검사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니까요. 6월 10일 날 당신 금수원 있었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 우리가 갔었는데 어디 숨어 있었답니다. 아마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밝힐 것 같은데 일단 이만수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숨어 있을 것으로 뭐 목수 출신이니까 숨어 있을 때는 좀 많았겠죠? 일단은 뭐 금수원의 자재 창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그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일단 아침에 저희 보초팀에서 그 검찰 측에 딱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가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정찬배 앵커 말대로 실제 그날에 1박 2일이라는 초유의 압수수색 당시 예. 만약에 금수원 안에 있었다면은 예. 검찰로서는 정말 제일 뼈아픈 순간이에요. 뼈 아프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네. 이따 오후에 또 그 검찰의 그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아마 그 내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추가 조사된 내용 등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자, 유기농 음식, 뭐 이런 음식들 날랐던 단순 조력자들은 구속 수사를 하고, 김엄마, 뭐 도피 총책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불구속 수사를 한다.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일단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 검찰 자체가 유병헌 회장을 일단 체포하는데 유병헌 씨 체포하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요. 네. 또 검경의 어떤 수사 공조가 안 되면서 2차로 그 구속영장 유병헌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6개월짜리를 발부받았는데 네. 그날 또 변사체가 발견이 된 걸로 또 그 사인 규명이 사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네. 일단 조력자들은 어떻게 보면 몸통이 아니고 꼬리란 말이에요. 네. 그 꼬리를 잡기 위해서 또 앞으로 수사력을 낭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잡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또 그런 와중에서 또 만약에 경찰이 먼저 조력자들 또는 꼬리들을 잡게 되면 이제 검찰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조력자를 먼저 선처하기로 해서 자수토록 한 다음에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봐야 되는데 뭐 많이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 네. 관계상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침몰 과정 어제 재판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날 유병헌 씨 얘기만 하고 일부 지금 언론에서 심지어 뭐 순살치킨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언론도 좀 반성할 부분이 많은데 본질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저희 한현희 기자가 어제 재판 과정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고 학생들 얘기 들으면은 그거 올라올 수 있는 학생 올라와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답니다. 아이고. 도망가는 순간에 앞에 있는 친구랑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그 학생은 나오지 못했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 많습니다. 네. 한현희 기자가 어제 재판 과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생존 학생들의 증언에서 해경의 무능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구조의 최일선에 나선 것은 승객과 학생들 뿐이었고 해경은 가까스로 빠져나온 승객들을 헬기에 태우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던 겁니다. 법정에 선 학생들은 해경이 배 안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세월호에 가까이 접근했지만 학생들이 배를 빠져나오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당시 많은 학생들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해경이 구조해줄 것으로 믿고 배 안에서 기다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믿음 뒤에 남은 것은 원망과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생존 학생들은 물에 휩쓸리고 있을 때 선원이든 해경이든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구명보트도 보이지 않아 뛰어내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학생은 해경이 서 있던 곳에선 시야가 가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거나 헬기 소리 때문에 살려달라는 비명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도착과 동시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청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라는 방송을 수행 실시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청원 바다에 뛰어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 그걸 수행 실시했습니다. 방송은 몇 시쯤 하셨나요? 퇴선하라는 30분부터 35분까지 할 것 같습니다. 방송 듣고 나온 사람도 있었나요? 방송 듣고 한 3, 4분 후에 자연 한미 쪽 거기 사람이 보여가지고 저희 단정이 최초로 가서 먼저 구한 것입니다. 네, 퇴선하라라고 방송했답니다. 지금 얘기했죠. 그런데 이건 거짓말했습니다. 업무 일지까지 바꿔 시기해서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학생들 얘기는 방송 못 들었다는 거였거든요. 네. 이만수 기자. 어떻게 일단 뭐 구속 수감은 아니고 어제 체포가 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 지금 123 경정 그 정장의 얘기로는 퇴선 방송을 했고 그 얘기를 듣고서 서너 명이 탈출을 했다는 건데 예. 사실은 이게 다 가짜였다는 거고 또 이 정황을 맞추기 위해서 있었던 항해 일지까지 뜯어내고 새로운 걸 끼워 넣었다는 게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과정입니다. 네.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내 아이가 저 차디찬 바닷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는 게 가장 컸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이고 네. 일부 확인이 되면서 해경의 그 부실 대응이 또 한 번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이만수 기자, 공정식 코바 범죄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광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